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코로나19의 3차 감염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자발적 검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행정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최악의 상황인 N차 감염 방지를 위한 의학적 또 법적인 대책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회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또 김성훈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명승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태원에 시작돼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이태원에 촉발된 게 지금 130명을 넘어섰는데 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태원 관련한 게 131명을 넘어섰고요. 네. 지금 1,991명인데요. 네. 어제 하루만 이제 29명이 확진자가 진단됐습니다. 이 중에 3명이 해외 유입 사례고요. 네. 26명이 국내인데 이 26명 중에 20명, 네. 대다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확진자가 되겠습니다. 예. 다행인 거는 이제 그 치료 중인 분들이 지금 1,000명 미만으로 처음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하루에 지금 두 자릿수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현재의 상황이 일반인들이 이제 이태원에서 다시 나오니까 훨씬 더 늘어날 거라는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정도면 통제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참 우려가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우려가 되는 와중에서도 지금 현재 그 66번 확진자 네. 5월 2일 날 가서 5월 6일 날 처음으로 확진 받은 자 그 이전에 증상을 보였던 환자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66번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또 다른 그 감염 원인 한 2명 이상 최소한 되는 거로 추정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당국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전에 신천지 발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벌써 3만 5천 건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관련해서는 1만 5천 건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앞서도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N차 감염이 정말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관련된 진단 검사가 3만 5천여 건이 시행이 된 상태인데 이 정도면 거의 진단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도 숨은 진단 대상자가 더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한 2,000명이 된다고 그래요. 2,000명. 네.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태원 클럽 그 당시에 해당 기간 동안에 방문했던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바로 자진해서 검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 2,000명이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66번 환자가 나온 후에 벌써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그래 검사를 받아야만 혹시 확진이 되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걸릴 텐데 그렇습니다. 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지 이분들을 검사로 받게 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는 없는지. 근데 검사를 받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익명 검사로 하기 때문에 많이들 지금 현재 검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3만 5천 건이나 된 거죠. 예. 근데 아직까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아예 기지국의 협조를 다 얻어서 그 당시에 해당 시간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그 위치 그 GPS를 통해서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익명 검사를 서울시가 도입하면서 그 전후로 검사량이 8배가 증가했다고 하고 또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그럼 이게 효과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N차 감염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102번 환자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맨 처음에 이제 무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학원 강사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과외, 개인 과외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분이 아마 엊그제까지 8명, 어제는 8명인데 최근에 보니까 14명까지 감염을 시킨 거로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태원 방문해서 확진된 사람을 1차 감염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가족이 걸리거나 다른 사람이 걸리면 그게 2차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2차 감염 된 사람에 의해서 또 그 가족이나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 3차 감염이 지금 몇 명이 지금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학원 강사가 개인 과외를 했단 말이죠. 그럼 개인 과외한 사람한테 2차 감염이 되는데 그 학생들 2명의 또 그 다른 교사, 국어 과외 교사라고 다른 합니다. 과외 교사. 다른 과외 교사에게 또 확진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차 감염을 추정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1차, 2차 정도 수준에서는 증상이 나오면 본인이 증상이 있어서 진단받으면 이제 격리를 하거나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이르기 전에 벌써 감염이 돼버리면 예. 이제 3차, 4차 하면 이거는 이제 뭐 눈덩이 불어나듯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 학생의 아까 다른 과외교사, 국외 네. 교사가 이제 확진이 됨으로써 3차 감염이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 과외교사 말고도 그 학생이 다중시설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감염을 시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차 감염이 훨씬 더 많아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과외를 받았던 학생이 또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학교 친구도 한 명 지금 예. 발견된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 주말까지 정말 굉장히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지금 이 인천 학원 강사의 사례,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감염이 확산된 상황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법적인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감염법 예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의무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 예.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역학조사 방해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이제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누락된 정보를 이제 제공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처벌이 되고요. 최대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사적으로는 범죄가 당연히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해당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진행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또 아울러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앞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정확하게는 지자체가 먼저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집행을 한 다음에 이런 손해배상을 구상권으로 해서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이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있는 그 학원도 네. 이제 영어를 못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손해가 막심하다 해서 네. 민사소송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 근무하고 종사함으로써 손해가 입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시 영업 수익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은 지금 제가 2년 이하 징역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부 명령 중에서는 이제 벌금형만 있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네. 사실은 이런 것들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지금 검사 받아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으면 검사를 받고요. 예. 또 격리를 해야 한다면 격리를 하는 것들을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인천 사례 말고 이전에 이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서 네.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이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거에 어떤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던 거는 과거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였습니다. 예. 당시에도 여러 가지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허위로 진술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런 경우들을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 판결이 다 나와서 예.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명 교수님, 이번에 이제 그 이태원도 그렇고 또 지금 뭐 홍대 마포의 그 주점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확진이 되는데 젊은이들이 좀 너무 느슨한 생각, 뭐 걸려도 중병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치사율도 낮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는 건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에 많은 수의 환자가 갑자기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신천지랑 비슷하게 그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뭐 소리를 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통계를 보면요. 1991명 중에 사실 20대가 27%로 가장 많습니다. 잘 아신 대로 신천지와 관련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죠. 예. 유독 많은데 다행히도 현재까지 20대에서는 사망자는 없는 걸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사망자의 또 대부분이 60, 70, 80대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80% 이상 거의 한 90%까지는 경증이다. 예. 일부에서만 심각한 상태로 가고 그것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인에서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너무 그냥 안이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하지만 그 우리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스모 선수
8세. 네. 예, 또 그렇더라고요. 젊은 네. 20대인데 네. 사망을 했죠. 예. 코로나19로 폐렴이 생겼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좀 우려하는 것은 이전에 이제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도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는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사망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 이 중에 하나를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 그 이론을 네. 예. 내세우고 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면역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면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시중에는 면역을 강화시키는 면역력이란 말은 사실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전혀. 아, 그렇습니까? 예,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예. 상술이죠. 그거는 면역력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면역 면역력 시스템 강화제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게 다 엉터리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네. 그런 면역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면역 세포 활성화는 되지만 그게 과연 결과적으로 종극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즉 질병을 예방하나 치료하는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는 임상적으로는 현재까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건강식품이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고 그러는데 그 참 조심해야 대부분 되겠네요. 거의 99% 엉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건 이론적으로만 제시가 된 거고요. 예. 사실은 면역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입증된 것은 바로 담배 끊는 것, 아, 담배를 끊는 거. 술을 먹지 않거나 적절히 적정 음주를 하는 것, 그렇습니까?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이 확실하게 입증된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약간 산으로 좀 아, 갔는데 괜찮습니다. 예. 이런 면역이란 게 이제 뭐냐면 나쁜 이물질이나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오니까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싸우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게 백혈구가 등장을 해서 예.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키고 죽이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좋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이러한 백혈구 세포들이 잘 모일 수 있게 하려면 세포 내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돼야 됩니다. 이 사이토라는 거는 세포라는 뜻이고요. 네. 예. 카인은 움직인다는 그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세포들을 움직이게 하는 물질, 단백질을 가르쳐요. 네. 거기에 우리가 아주 익숙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페론. 잘 아시잖아요. 네, 네. 바이러스 죽이는 예, 약으로도 예, 예. 쓰는 인터페론이라든가 인터류킨 혹은 뭐 종양괴사인자 TNF라고 있거든요. 예.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라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인데 예, 예. 문제는 이게 좋은 기능을 하는데 네. 너무 젊은 사람들, 특히 10대, 20대 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너무 강화가 돼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렇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잘 싸우느라고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부는데 문제는 이 사이토카인들이 바이러스만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 정상 세포와 장기까지 손상을 일으켜서 다발성 장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000명 정도밖에 발생을 안 했어요. 이것도 많이 발생한 거지만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140만 명, 예, 예. 뭐 프랑스에는 몇십만 명 발생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요 젊은이들 중에도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나 이런 것들에서 폐혈증이 와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가능성 절대 배제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더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은 자기는 큰 증상 없이 지낸다 할지라도 예. 방금처럼 2차, 3차 감염을 통해서 집에서 연세 드신 네. 할머니, 할아버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네. 치명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상당히 특이한 게 예. 무증상인데 전파가 빠르니까 전혀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데 옆 사람한테 감염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그 최근에 유행했던 그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감염 재생산 뭐 수라고 있습니다. 예. 그 숫자가 뭐 한 명이 감염되면 한 명이 보통 옛날에 그 신종플루나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1.3에서 1.8명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거는 지금 최대는 막 5명 이상까지도. 지금 뭐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WHO에서는 코로나19 절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예. 옛날 우리 경험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종식이 됐죠. 물론 중동 지역에서는 네.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종식이 됐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종식이 될까? 종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을 봤을 때는 종식이 된다기보다는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이제 가을이나 겨울 때 2차 유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우리가 폐렴의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 그다음에 다른 세균들도 있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외에도 또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가 있어요. 네, 네. 그 사스 바이러스 중에 이게 세 번째 변종이 생긴 게 이 코로나19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폐렴의 원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이제 자리매김할 가능성, 그걸 이제 풍토화 그런 표현을 쓰는데 토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네. 또 그 완치가 됐다가 재확진을 받는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 강남의 유치원 교사 사례가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주변에 이제 진단 검사를 받아봤더니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재확진이 된 경우에 전파력이 좀 약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한 번 뭐 감염 됐었고 회복이 됐고 예. 2번 검사해서 증상도 없고 2번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면 일단 완치 판정이 나는데요. 네. 일부 몇 명이 지금 다시 양성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를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활성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내 세포에 숨어 있다가 얘가 다시 예. 증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능성에는 뭐냐면 재감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다시 사람, 감염되는 다른 케이스. 확진자에 의해서 예. 또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재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네. 다시 감염될 수도 다시 있다. 감염될 수도 있다고 그런 하는데 케이스도 근데 있다. 다시 감염될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이는 게 네. 일단 한번 감염이 된 사람 같은 경우는 몸에 항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들어오더라도 대부분 싸워서 이겨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번에 이렇게 다시 재양성이 되는 건 뭐냐?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바이러스 조각, 남아있던 조각이 다시 양성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활성화되거나 감염력을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온전한 바이러스가 아니고 바이러스 중에 염기서열 중에 일부가 조각이 남아있던 것이 거기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이태원 클럽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유용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감염에 취약한 그런 특징을 가진 장소이기 때문에 네. 지자체들이 행정 조치에 나서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조치를 예.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 예방법상 강제 조치들을 나눠 보면요, 크게 감염병 의심 환자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감염병 의심 환자나 환자가 아니라 모든 대중에게 적용되는 조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유흥주점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는 사실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걸 내렸고요. 예. 소위 말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집회를 금지하거나 종교행사를 금지하거나 이런 거랑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들 모이지 말아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명령이 내려졌고 위반 시에는 이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약간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것들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태원에 방문을 했거나 해당되는 위험 지역에 방문한 사람들은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좀 법률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감염병 예방법상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이라는 건 없고 격리는 가능합니다. 아, 그 우리 자발적 자가격리라고 하는 맞습니다. 것이. 예, 그래서 감염병 의심 환자라는 거는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병 환자와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자가격리를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진단 검사 명령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기의 지금 건강 상황에 대해 가지고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으라는 이런 명령들이 다 복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단 검사 명령을 받았는데도 진단 검사를 받지 않으면 행정 명령이 내려졌는데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상태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개별로 다 확인이 못 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전화를 계속 받지 않거나 예. 진단 검사를 안 받고 있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감염병 예방법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계속 덧대어져서 보강이 되다 보니까 어떤 거를 적용할지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검사를 안 받고 회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최대 징역 2년형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이제 그 검사 명령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벌금 200만 원으로 규정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계속 진단 검사를 안 받고 회피하고 있다라면은 이제 역학조사 방해죄까지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그 이태원 문제의 시점에 있었던 만여 명의 전체 명단을 확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의 조치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지자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럼 이제 내용을 확보를 했다면은 이 사람들은 감염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르면은 감염병 의심 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염이 됐을 높은 곳에 전염 가능성이 높은 곳에 방문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진단감사 명령, 격리 명령 같은 게
이어서 내려질 것이고요. 다만 이제 좀 한계점은 있는 게 구체적인 어떤 시설과 장소를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지국 정보만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기지국이랑 여러 기지국 사이에 있는 것만 확인하는 것이지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확인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전체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이 문제 명령 자체의 시급성에 비춰봤을 때는 일단은 그것을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 방문자 모두에게 진단검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른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명 교수님, 이 지금 저렇게 걱정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3차 감염 또 더 나아가는 그런 감염이 확산될 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차 감염으로 이렇게 확 퍼질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어떤 시점 같은 게 있습니까? 바이러스의 뭐 잠복기를 본다 이렇게 보면? 네, 지금 정리를 하면 예. 이태원 클럽 그 66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 5월 2일 날 그때부터 증상이 발현을 했어요. 예. 그날 새벽에 그 방문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진단이 된 게 5월 6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바로 증상을 유발을 하는 게 아니고 예. 보통 이제 며칠 정도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 네. 그래서 노출이 되고 나서 증상이 발현되기까지의 시간을 잠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보통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뭐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5일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5일 탔어요. 내외. 그러니까 노출되고 예. 나서 5일 정도.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잠복기 평균 잠복기를 대략 5일에서 7일로 잡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5월 2일 날 방문을 했던 예. 사람에게는 짧게는 평균적으로 5일을 더하면 5월 7일. 예. 그리고 이제 5월 6일까지 영업을 했었으니까 예. 그죠? 그 진단도 그때 나왔고 5월 6일부터 최대 7일 평균 잠복기 7일 더하면 바로 그게 5월 7일부터 13일 사이가 가장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이 5월 14일이니까 어제까지죠. 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이른바 골든 타임 그거는 이제 어제로 종료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예. 잠복기라는 게 지금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평균은 5에서 7일이지만 짧게는 2일부터 길게는 현재 14일까지로 보고 있어요. 예. 14일. 그럼 최장 14일로 본다면 예. 5월 6일 날 최종적으로 그때까지 영업을 했으니까 14를 더하면 이제 5월 20일 날 예. 네. 그러니까 다음 주 5월 20까지는 봐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예. 더 문제는 지금 현재 이렇게 5월 어제까지 발생한 거 말고 네. 또 그 환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또 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3차 감염. 3차 감염이 이제부터 또 발생하기 시작한 가능성이 있었고 그게 바로 어제 인천에서 이미 나온 예, 거죠.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까지 다음 주 5월 20일까지는 봐야 되고 그동안에 2차 감염이나 3차 감염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켜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해당 시기에 이태원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이라면 증상과 무관하게 다 와서 자진해서 검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검사한 이후에는 최소한 아무튼 14일 정도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도 자가격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지금 무증상에서도 지금 검사를 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당국에서 증상이 없어도 그때 방문한 사람은 검사하라고 그러죠. 예. 근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럼 안심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은 잠복기를 고려하면 며칠 있다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음성이에요. 증상이 없으니까. 근데 며칠 있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증상을 지켜보면서 뭐 사회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고위험군에 대한 그 접촉 위험성이 높고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은 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더 이상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일까지 지켜보는데 이미 그 사이에 인천을 비롯해서 3차 감염 1명, 2명씩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오늘 내일 또 봐야 알겠지만은 또 다른 지역에서 3차 감염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 조금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그리고 사실 도봉구에서도 한 케이스가 나왔어요. 예. 도봉구에서. 코인 노래방에서 네, 이태원 네. 클럽 방문했던 사람 예. 그 코인 노래방에 예. 갔었는데 2차 감염자가 코인 노래방에 갔었는데 그 같은 방에서 또 한 명이 확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3차 그럼 감염이네요. 그러니까 감염. 3차 감염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인천 그리고 예. 이제 서울에서 발견이 됐는데 오늘 내일 좀 심각하게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원에 있는 그
킹핀 볼링장도 상당히 그 확진자가 나와서 비상이라면서요. 볼링장도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이 내부적 환경인가요? 네, 뭐 볼링장은 뭐 볼링 예. 하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좀 모르겠는데 또 이게 흡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흡연실에서는 또 뭐 내뿜기도 하지만은 또 간혹 이제 뭘 뱉기도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뭐 한 1, 2분, 3, 4분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감염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에서 그 54번 확진자가 어제 진단을 받았는데요. 바로 진단받기 한 4, 5일 전인 8일에서 9일 새벽에 바로 이 볼링장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네. 한 4-5시간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방문했던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수원 시장이 따로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청을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한 케이스긴 하지만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이태원발 감염 확산세가 이제 황금 연휴 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 20일까지가 이제 잘 지켜봐야 되는 기간인데 이번 주말이 또 고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태원에서 다시 재확산이 크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보면은 별로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식당이나 카페들을 봤는데 정말 밀접한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건 법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이런 비상대권을 이제 정부와 지자체한테 주는 이유는 이것을 제대로 실행하고 막지 못하면은 그로 인한 공동체의 피해가 돌이킬 수 없게 커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즐거움을 그동안 참아온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그렇겠지만은 특히 이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수칙들이 지켜질 필요가 있고요. 이미 지금 몇몇 업소들이 지키지 않은 것들이 밝혀져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도 있으니까 예. 또 필요가 있고요. 또 이게 뭐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뭐 유흥업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염들이 발생했다는 거 볼 때 전문가분들께서 보셨을 때 감염 위험성이 있는 곳이라면은 이 집합금지 명령이 조금 더 강도 높게 일부 유흥시설이 아니라 더 넓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의 장기화를 막는 또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명 교수님, 그 인천의 그 학생 감염으로 인해서 지금 학교 개학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또 다시 연기가 돼야 될까요? 어떻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뭐 제일 좋은 거는 계속 늦추는 거죠.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게 네. 현재 해외 유입 사례는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직 완전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외 입국 금지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2주 이상은. 지금 2주 내외로. 시점에서도.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거의 종식이 될 수준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물론 이번에 이태원은 또 갑자기 네, 네. 돌발적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국내에서는 거의 네. 0명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해외 유입 사례는 검역에서 걸리면 다행히 좋은데 검역 거쳐갖고 하루 이틀 다음날 증상이 생겨서 사례들이 지금 반 정도는 되거든요. 해외 유입 사례 중에도. 그것이 바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집단 또 시설 그 사람이 이용했다고 그랬을 때 퍼질 가능성 언제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해외 그 유입 사례 이분까지 좀 단기간 좀 차단하는 효과에 대해서 당국에서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제 생각 꼭 다 옳은 건 아니니까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그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좀 당국에서 지금 이처럼 우리가 클럽 계속 위험하다고 그랬었어요. 네. 이게 터질 게 진짜 터졌는데 그 다음에 또 아주 일부 몇 군데 이제 집단 시설들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그 이용 자제 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다음 주에 이분이 더 이상 이제 3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다면 저는 다음 주 정도에는 개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학교에서는 왜냐하면 마스크 잘 쓰고 네. 그다음에 증상이 있거나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사실 지금까지도 3개월 이상 기간 동안에 학원들의 한 70~80%는 계속 열었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서도 아주 집단 발생은 없었어요. 다행히. 근데 저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학교 내에서는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잘 착용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칙들을 잘 지킨다면 뭐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